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어떤 민심 등을 감안해서 이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를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 이후에요, 이 종부세 문제를 다룬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을 했는데요. 이번 종부세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공시가격이 4월 29일자로 새롭게 고시가 됩니다. 4월 29일 이후에는 새로운 공시가격이 적용이 되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이 보유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딱 6월 1일 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는 집 가지고 계시면 다 내셔야 되고요. 종부세는 일부만 내십니다. 1세대 1가구 기준으로요, 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사람들만 내게 되고요. 이게 시가로는 한 14억, 15억 할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면요, 각각 6억 원씩 6 플러스 6 해서 12억 원이 넘는 그런 분들만 종부세를 내시고요. 이게 아마 시가로는 한 16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연말 12월에 내게 되시고요. 그에 앞서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내게 그렇게 되십니다. 왼쪽이 종부세율이고요. 오른쪽이 재산세율입니다. 둘 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한 5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재산세는 세율이 0.4% 그리고 종부세는 0.8%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재산세보다 종부세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더 높은 건 종부세에서 바로 오른쪽입니다.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바로 오른쪽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니까요, 서울에 두 채 가지고 계시면 바로 저 오른쪽 세율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12억 원 이하에서는 2.2% 그리고 12억 원에서 50억 원까지는 무려 3.6% 상당히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죠. 근데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데요, 왜 또 종부세를 내느냐,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12억 원 아파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억 원 아파트가 있으면 그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9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내는데요, 바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바로 저 3억 원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 3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래서 일단 냈던 재산세를요, 연말에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저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냈던 재산세 부분을 차감해주는 그런 계산 방식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중으로 내는 그런 이중과세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요, 이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원래 당초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상위 1%를 주로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는 과정에서요, 올해 지금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의 한 3.7%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종부세를 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기준으로요, 지금까지 9억 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해주는데요, 12억 원까지로 지금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지금 3.7%인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죠.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고 80%까지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비율도 조금 더 상향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시고요, 올해 집을 가지고 계시고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요, 상당 부분 공제를 받으시고요, 저 공제 비율을 높이면은요, 아마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직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종부세를 완화해 준다는 것이 주택시장에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종부세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에요, 과연 얼마나 종부세가 절감되는지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건요, 머니투데이에서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흑석 한강 푸르지오, 이게 공시가격이 올해 11억이 넘네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9억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면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준으로 보유세, 즉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357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에는요, 322만 원, 35만 원 정도 보유세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 흑석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는요, 공시가격은 11억이 좀 넘지만요, 시세로는 한 16억 이상 되는 걸로 네이버 호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저 정도 규모에서 현재 공시가격이 9억이 넘고 있는데요. 요것도 지금 기준으로는 보유세가 302만 원인데요. 종부세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할 경우에 279만 원, 한 23만 원 정도 보유세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요, 네이버 호가로 현재 시가가 한 15억, 16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또 문의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9억까지 공제해주는 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요. 단독명의만 12억으로 올려주면 공동명의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공동명의는 6 플러스 6해서 12억까지 해주는데요, 7 플러스 7 해서 14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도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없는 것은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도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라면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유세에는 종부세도 있지만요, 재산세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비록 안 내셔도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재산세를 더 내시게 되는 분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이 재산세에 대해서는요, 좀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표에 보시면 왼쪽이 재산세율입니다. 그런데 특례세율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요, 조금 재산세를 깎아주는 그런 제도를 바로 올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가격 6억 이하만 특례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6억을 넘으면 그냥 원래대로 재산세를 내셔야 되는데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도 상당히 더 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정부가요, 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준도 6억에서 9억 정도로 올리는 게 어떠냐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억으로 올린다 그러면요, 본인의 집이 7억, 8억, 9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왼쪽 세율이 아니라 오른쪽 세율이 적용돼서 재산세를 좀 감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릴 경우에 과연 재산세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머니투데이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아파트인데요, 저거는 아직 공시가격 9억이 되지 않아서 종부세는 내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상도 더샵 1차 아파트네요. 이 경우에 원래대로 하면 재산세를 한 218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이게 감면을 받게 되면 120만 원, 제법 줄게 되네요. 그리고 월드컵 파크 4단지, 이것도 아직 종부세는 안 내는 아파트인데요, 원래대로 하면 224만 원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142만 원으로 줄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는 건 확정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8억으로, 6억을 8억으로 올린다 그러면 안타깝게 저 두 아파트들은 재산세 감면 못 받습니다. 원래대로 내셔야 되고요. 이거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에 불과하다,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공제 기준을 9억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현행 법상 고가주택을 9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주택 9억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적용이 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줄 때도 9억 원까지 해줍니다.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주택이라 그래도 비과세 안 해드리고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죠. 이미 서울 아파트들은요, 시가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9억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 9억이라는 딱지표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제를 완화해줬다가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양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있겠습시다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투기 수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정적인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급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때 공급은 새 아파트를 짓는 것도 있지만요, 기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세제를 도입을 하면서요,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는 것을 막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들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죠. 10년을 보유를 하고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최대한 준다, 이런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집을 못 팔게 되는 그런 유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요, 과연 이런 제도들은 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